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알 건 알고 넘어가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요. 40년 가까운 서울 주택시장의 모습입니다. 이 실선, 요게 매매가이고요. 점선이 전세가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은 올라갈 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 이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거 막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올라갈 때 집값이 저도 사람이라 그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2배, 3배, 심할 땐 4배, 전 4배 넘게 5배 가까이 올라가는 주택도 이번에 봤거든요. 당연히 요새 좀 꺾였죠.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한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점 때문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 다른 나라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거든요. 집값이 막 몇 배 올라간다는 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기현상을 만들어내는 그 이유 있죠. 한국 내에서. 과연 그 이유는 극복이 됐을까? 이게 재발할 수도 있는 건가? 아니면 이제는 끝난 건가? 이거에 대해서 결론은 낼 수 없겠지만 이때 만들어졌던 문제점은 과연 지금도 진행이 되는가? 또는 잠재 요소가 남아있는가? 그거 한번 달아보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려 볼게요. 같이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기사 하나 같이 볼게요. 2대1이고요. 분양가 계속 오르는데 본청약 감감, 우미린 사태 도미노 우려. 딴 게 아니고요. 우미린. 여기 보시면 인천 가정지구의 우미린이 사업을 접었어요.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은 사업을 취소했는데 처음 나온 사례예요. 앞으로 사업 취소하는 데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된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자, 하지만 이상한 게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분양가 괜찮으면 지금 완판 다 때리고 있고 경쟁률도 높아요. 분양가가 올라가면 시행시공사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내가 만든 물건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사업을 왜 취소했을까요? 이건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대로 돈을 투입을 해서 다 지어가지고 그 분양가에 팔아서 완판이 되더라도 지금 접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접는 거예요. 사업을 취소하면은 당연히 피해가 크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내가 이대로 이 시공비로 다 지어가지고 이 분양가에 팔아서 완판을 해봤자 잘하면 망해. 그런데 지금 사업을 접으면은 훗날을 기약할 수는 있어. 망하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1년이 넘었죠. 그때부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많이 벌었잖아. 앞에 시장에서 많이 벌었으니까 현금이 많으니까 좀 망해도 되잖아. 그리고 앞에선 우는 소리 해도 뒷돈을 받아 먹으니까 싸게 팔아도 많이 남는다. 그리고 분양을 계속하는 거 보면은 적자가 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니네 말대로 적자가 나면은 사업을 취소하고 망해야지. 왜 계속하냐고 했는데 자 보세요. 1년이 넘게 지나서 이제 태형건설 망하고요. 걔네만 망한 게 아니고요. 망한 기업 되게 많아요. 지금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취소하는 현장이 나왔죠. 대중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죠? 아무도 관심 없죠. 망하던 말던 건설사가 망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망했다. 건설사가 도산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정말 제 생각에는 도저히 연동이 안 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문제는 뭘까요? 이 건설사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건설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집을 절대 안 사요. 집을 안 사고 전세나 월세로 갑니다. 특히 월세로 많이 가서 월세가가 많이 올랐죠.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 아파트를 지을 이유가 없죠. 다만 지금도 분양가만 괜찮으면 완판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 가격을 보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도 마진이 남으면은 지어야 돼요. 그리고 마진이 안 남더라도 사업 취소보다는 짓는 게 낫거든요. 하지만 사업 취소를 한다는 뜻은 그 분양가로 팔아봤자 적자가 크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현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시행사, 망하는 시공사, 사업을 접는 곳들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죠. 지금 청약을 받는 분들은 투기꾼인가요? 다주택자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이 집이 필요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애시당초 청약을 넣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청약을 넣는 목적이 실거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왜냐면 실거주 의무가 계속 있었으니까. 내 집이 필요한 사람이 분양가가 괜찮으면 아파트를 사겠다. 요게 1번. 2번은 뭐예요? 지금 분양가로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다. 이게 건설사예요. 두 개가 만나면 뒤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안 만나는 거예요.
나는 그 가격엔 안 사. 우린 그 가격엔 안 지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중의 의견이 갈려요. 부족하다, 아니다, 가짜다. 투기할 것이 부족한 것이다로 나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저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도 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말은 똑바로 해야죠.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청약을 받고 싶은 분들은 뭐예요? 새 집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지는 거는 새 집이에요. 구축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새 아파트가 부족해지고 특히 서울에 부족해지는 거예요. 수도권에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가 줄어들면 새 아파트 수가 부족하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인데 수가 부족하면 경쟁이 생겨요. 새 아파트가 적으니까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이거에 대비해서 그럼 여기서 경쟁이 붙으면서 새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여기 가시는 분들이 전 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요게 진행이 되면서 구축으로 가격이 상승이 퍼져요. 새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붙고 비싸니까 자기 집도 올려 팔아요. 근데 지금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미분양이 나거나 여기가 안 지어지니까 여기를 공급이 더 줄어들어요. 새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렴한 건 지금 팔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옮겨 타면서 새 아파트의 시세가 구축으로 옮겨 붙으면 가격이 연동되면서 퍼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이 연동되면서 퍼지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서 여태까지 집을 안 샀던 분들이 집을 한꺼번에 사요. 여기 보면 나오시잖아요. 집을 아무도 안 산다고. 그러다가 올라갈 때 한꺼번에 사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포인트인데요. 한꺼번에 사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나도 새 아파트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되면 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타고 있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집을 얼마나 안 사냐면요. 중국 분들도 지금 한국 부동산을 사요. 근데 한국 분들은 안 사는 거예요. 일부 지역에 지금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요. 거의 90% 이상이 외국인이 사가시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미린 사태가 도미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도미노가 되죠. 사람들은 집을 안 살 거고 좋은 분양가에만 청약을 받을 건데 더 이상 좋은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건설사가 없어요. 예전에 판을 벌려놓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겨우겨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돌아와 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나요? 아니죠. 왜 못 펼쳐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축에 가기 위해선 옛날 집을 팔아야 되는데 신축 가기 전에 옛날 집이 안 팔려요. 요 전 시장이 죽어 있어요. 옮겨 타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옮겨 타기를 못 하니까 제대로 이동이 안 됩니다. 자,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한국에선 사람들이 집을 살 때 한꺼번에 몰려서 사요. 안 살 땐 때려 죽여도 안 사요. 어느 정도로 안 사냐면 중국 사람들이 살 때도 한국 사람들은 안 살 정도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건설사가 더 이상 못 지어요. 1년 전에는 제 단순 뇌피셜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나오죠. 진짜 못 짓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옛날 집이 안 팔려서 청약 점수가 안 돼서 분양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옛날 집에 지금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산다고 버틴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얘기했었어요. 월세나 전세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 외에도 강제 대기 수요가 있어요. 뭐냐? 옮겨 타기. 내 집이 팔려야 갈 거 아니에요. 새 집을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청약이 됐어도 옮겨가기 전에 내 집을 팔아야 되거나 물론 집이 없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부 분들은 못 움직여요. 옛날이랑 똑같이 큰 수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한된 수요만 신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즉 다시 얘기해서 시장이 만약에 규제가 팔리던 여건이 풀려가지고 옮겨가지 못한 분들이 갑자기 풀리게 되면은 그때 신축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미 늦죠. 정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신축을 지으려면은 3년 아니 4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 그때 되면은 시장에 만약에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또 이런 시장이 다가올 수도 있죠. 물론 이번 시장은 이만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게 제 평가긴 해요. 제가 따지는 그 에너지 양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죠. 수급이 안 맞을 테니까. 그러면 또 가격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즉 이때 알았던 한국 시장의 고질병은 전혀 지금 고쳐지고 있지 않아요. 이거 언제예요? IMF. 건설사 지을 데가 없죠. 이때 언제예요? 국제금융위기 이후. 건설사들이 가장 많이 도산한 직후예요. 건설사가 망한 다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다음에는
타이밍의 차이가 있지만 늘 폭등이 찾아왔어요. 지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사 망하는 거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국민들이 그에 적절히 공감하고 있나요? 투기 세력이라고 더 망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여론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투자자도 있고요. 다주택자도 있고요. 투기 세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겠지만 이 안에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의 수급의 불균형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준비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